단편적인 예시로 매년 대기업 집단을 선정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의 돈, 그러니까 예수부채를 자산에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예수부채까지 모두 자산에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이유는 두나무와 빗썸 모두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돼 있고 각각 금융 관련 계열사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두나무 투자일임, 두나무앤파트너스, 그리고 드림트리 혁신성장 제1호라는 사모펀드 PEF도 두나무 계열사로 묶여 있습니다. 빗썸은 빗썸 인베스트먼트와 와이즈 플래닛이 금융회사로 분류됩니다. 코인 시장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더벨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광고 하나 하죠. 노 기자 최근 책 하나 냈죠? 네, 책을 냈습니다.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재밌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유용할 것 같고 또 후반부로 가면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스토리도 담겨 있더라고요. 책 내용도 조금만 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책에서는 데이비드 차움, 닉 자보, 그리고 할핀니까지 블록체인을 만든 여러 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아예 거래소에 가입조차 해보지 못한 코린이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사기 유형을 담아놨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고 또 지인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아직도 코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책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코인책, 교보용품 각종 대형 서점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자, 본론으로 가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하나 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좀 술렁거렸습니다. 가상자산 주력 집단 연구 용역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두나무와 빗썸이 금융복합기업 집단에 선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신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제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간단히 설명하면 금융업을 여러 개 동시에 운영하는 대형 금융그룹을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은행과 같은 여수신업, 보험, 그리고 증권과 같은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을 운영하면서 자산이 5조 원 이상, 그리고 금융위원회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를 운영하는 기업 집단이 대상입니다. 한 계열사가 흔들리면 그룹 전체에 위험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두나무나 빗썸이 자산 사이즈는 5조 이상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인 금융그룹으로는 삼성그룹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 거죠? 네, 삼성은 삼성생명, 보험, 삼성증권, 금융투자업, 그리고 삼성카드, 여신 이렇게 여러 금융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네. 있죠.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삼성금융계열사를 하나의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룹 전체의 금융 리스크를 한눈에 관리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빗썸이나 두나무가 자산 사이즈는 충분히 될 것 같고 네.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금융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있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뭔가 약간 규제 같은 게 좀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먼저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 금융회사를 정해야 합니다. 아까 삼성은 삼성생명이라고 했었죠. 또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직접 수립해야 하고요. 매년 자본 적정성 비율 100% 이상 유지, 3년마다 위험관리 실태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평가 기준 미달 시 경영 개선 계획 제출 의무까지 있습니다. 금융 관련된 규제가 하여간 어떤 산업보다도 네. 강력한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은 아직 금융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이들을 금융회사로 간주하지도 네.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두나무와 빗썸을 그 여수신 기능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 미묘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단편적인 예시로 매년 대기업 집단을 선정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의 돈, 그러니까 예수부채를 자산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네.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예수부채까지 모두 포함해서 자산을 산정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죠. 그 돈도 고객들한테 받은 예치금이긴 한데요. 네, 고객 예치금인데 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두나무는 상호출자 제한 집단, 빗썸은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에 선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이유는 각각 금융 관련 계열사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나무는 두나무 투자 1인, 두나무엔 파트너스, 그리고 드림트리 혁신성장 제1호라는 사모펀드 PEF도 계열사로 갖고 있습니다. 빗썸은 빗썸 인베스트먼트와 와이즈 플래닛이 금융회사로 분류됩니다. 모체인 두나무와 빗썸이 사이즈는 제일 큰데 아직 그 두 곳은 금융회사는 아니고 네.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라면 네. 금융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사실은 모체인 거래소가 고객의 네.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현재로선 인정되지 않지만 여수신업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은행을 통해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회사들이 보험이나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두나무와 빗썸의 그 가상자산이 아직 금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성격 면에서 네. 두나무나 빗썸을 금융회사로 보고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약간은 동의가 되는 면도 있는데 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모체의 사업 부분이 은행과 되게 유사하다, 그렇죠. 또 증권사와 유사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융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다면 가상자산이 과연 금융자산이냐? 그렇죠. 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회계상으로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만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견이 좀 좁혀져야만 거래소를 어떤 유형의 회사로 볼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도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가상자산 기업 집단의 규제 현황 이런 걸 조사하는 거겠군요. 금융복합 기업 집단으로 지정까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위에서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규제 강화나 정책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향후 규제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사로 인정을 받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가상자산 업계에도 규제가 상당히 강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또 공정위 사이의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현 시점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기조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금융집단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 용어, 정의 전부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게다가 가상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둘 중 하나는 연내 통과시킨다. 이게 목표거든요. 네. 갑자기 정의부터 규제 체계까지 다 바꾸는 게 당장 쉽진 않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관련된 법 규정이나 근거들은 조금 하여간 만들어지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금융복합 기업 집단으로 선정된다 그러면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거래소 본체 외에 계열사 전체를 묶어 통합 감독 대상이 되고요.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 내부 거래 공시, 자본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계속 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공시 의무는 있지만요. 훨씬 금융회사처럼 강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이 산업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고 또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이 단순 코인 거래를 넘어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결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가상자산 기업 또 이 자산에 대한 정의를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